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부 이 시간 오늘 화요일이죠. 법률아 네. 놀자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네. 한국으로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상속 또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시죠? 그렇죠. 이우리 변호사님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네. 한국 또 뭐 부동산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상식 알려주셨는데 지금 한국에 한국에서.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한국으로 전화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네,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님? 지금 한국은 3시 23분입니다. 네, 새벽 어떡해. 3시 23분.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방송 위해서 또 주무시지 않고,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명쾌하시고 쌩쌩하십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한국 얘기 뭐 너무 궁금하지만 좀 잠시 미루고, 오늘 이제 정말 변호사님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이제 상속받아서 이전하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데요. 한국에서 부동산 예.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 사실 상속이라는 게 어찌 본다면 이제 내 명의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뭐 상속인 명의로 이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네네. 뭐 이제 서류도 준비하고 세금 신고도 하고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도 하고 뭐 이런 그 절차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도 뭐 상속 등기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시던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등기라는 말은 이제 한문인데 어쨌든 뭐 그 법률 용어이고 한문이지만 이제 법률 용어로서 이제 말은 어렵습니다. 뭐 이게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네.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미국에 있는 뭐 디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등기부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디드. 예. 네네네. 그 이제 공적인 서류에 어쨌든 부동산의 그런 권리 관계를 변동이나 뭐 현황에 대해서 적거나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네. 또 쉽게 얘기하면 상속 등기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망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한다. 이전. 네네네. 그렇습니다. 내 명의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드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한국 부동산에 관계된 거지만 이제 여기 예,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시민권자가 상속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또 서류가 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시민권자라는 것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그럴 경우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또 상속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남겨둔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하는 경우, 뭐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내 소유권, 내 명의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나의 뭐 서명을 확인해주는 서류, 그래서 이제 주소 증빙 서류를 통상 뭐 거주 사실 증명서, 뭐 서명 인증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내가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상의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동일인 증명서 이런 것 등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서류들을 어디 국가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렇죠. 예, 한국은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것 등은 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가볍게 간단히 뭐 발급받으면 한국은 빠르잖아요, 모든 게.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간단히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정확한 공증 절차를 밟아서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요. 그러네요. 공증 절차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 일로 한국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 상속 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예,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예,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많이 행한 저희가 이제 많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 코로나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쪽을 그렇죠. 아직 못하는 네. 그렇죠, 경우.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은 어쨌든 한국에 만약에 이제 장례나 이런 절차를 위해 오셨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막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가장 간편하고. 직접 가셔서. 만약에 네네. 그게 아니고 뭐 생업이 있으니까 뭐 한국에 몇 달씩만 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은 뭐 이것 때문에 다시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으로. 오. 아,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예, 예.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네. 그렇죠, 진행을 그렇죠. 하시면은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신다면 네.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네. 얼마든지 한국에 나오시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혹시 불가능한 경우는 상속 있을까요? 등기가 네. 예,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하죠. 어렵다. 어려운 경우요? 음. 어떤 경우인가요? 예, 예. 뭐 서류상의 어떤 표시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 등이 어려운 사례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아까 말씀드린 디드상 이제 한국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인데 예, 예. 거기에 이제 표시가 좀 부정확하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망인 명의로 올라가 있는 주소나 뭐 한문 이름이 좀 다르다든지 대적동문 상에 이게 좀 망인 정보가 좀 불명확하게 돼 있다든지 또 그다음에 좀 많은 경우가 미국 시민권자분께서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명의가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을 때 취득한 경우가 많아서 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한 이후에는 별도로 국적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한국 국적은 말소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등기부상에는 한국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돌아가신 분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치성 여부 뭐 이런 것 등을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땐 좀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제 어려운 그쵸,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속인이 맞는데 그렇죠. 내가 상속인 맞는데 상속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억울한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든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사실 뭐 그 부분이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고요. 예, 예, 예. 네. 어려운 문제점은 결국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아서 한국의 이제 등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망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을 한다면 등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야,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상속 등기 명의를 다 일단 가져왔어요. 가져왔다. 다 가져왔어.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실 텐데 세금도 내야 세금도 되는 내야 거잖아요. 되잖아요. 네. 한국 부동산 상속 관련해서 어떤 세금들을 좀 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세금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한국은 복잡한데, 더더욱. 예.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지만 일단은 한국에 만약에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 관련되는 세금이 네. 일단은 뭐 취득세도 있을 수 있고요. 취득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으면 내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재산세가 나오고 그렇겠네요. 만약에 이게 고가의 부동산이라면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은 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한 5가지 정도의 세금이 얽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다 얽혀 있으니까 그걸 내기는 내야 된다 이죠. 확실히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내기는 내야죠. 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내기는 내야 하는데 이제 각 항목별로 세금을 기왕 상속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나 방법이 있을 것인가. 또 기한 내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가산세 등이 이제 불이익을 안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취득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인데요. 예. 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9개월로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쨌든 상당한 가산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서 세금 처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상속세는 그렇네. 각각 이제 9개월 정도로 더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뭐 예외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예. 네. 사실 코로나 때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네. 많이 뭐 좀 손해를 보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 사실 한국에 오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오지 못해서 어쨌든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뒤, 2년 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시간은 이미 다 지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세금 그렇죠. 신고기한은. 예,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몇십 프로 이상, 경우에 따라서 100% 이상 물게 된 경우도 우와. 자주 봐가지고요. 네네. 안타까운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